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전산문의 모든 것 첫 번째는 30등분법. 30등분법에 실천 잘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30등분법 나는 실천하고 있다. 높이 들어. 많이. 이 학생들은 대성할 겁니다. 여름방학 이후에 모르는 작품이 거의 없을 거야. 여기서 시간 단축된다. 비문학에서 시간 단축은 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야. 아는 내용이 별로 안 나올 게 비문학인데 고전 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이런 쪽에서는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라고 염두에 두고 5페이지 펴입니다. 우리 교재. 4페이지 다시 별표 쳐주고, 자, 이쪽에는 정답이 있다. 3쪽의 머리말을 꼭 읽어봐야겠다. 4쪽의 30등분법 자세한 설명이다. 선생님 카페에 이제 명품 언어교실에 올라와 있는 질문에 대해서 이 아이가 쓴 게 이래. 재수생은 재학생과는 달라야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재학생 때 공부한 거는 18종분의 1종을 공부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18종을 전체를 공부하기는 어려운데 현대문학 쪽은 아주 다양하고 고전문학은 이제 18분의 1종을 공부했어도 사실은 18분의 한 4종 정도를 공부한 정도의 작품이 많이 중복이 돼요. 현대 쪽은 작품 중복이 좀 적은 편이고. 그래서 그 4쪽에 카페에 질문 올린 거를 이제 서울대 입학안에가 달고 선생님이 덧붙여서 완성을 해놓은 건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야. 왼쪽 맨 밑에 있는 속도가 생명이다라는 거야. 속도가 생명이다. 책 맨 앞에다가 적어. 이렇게 맨 앞에다 적어두자. 빨간색으로 맨 앞장에다 이렇게 적어놔. 언어는 공부한 만큼 점수 나온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죽어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면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야. 사실은 선생님이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는 공부한 만큼 점수 나오는 과목 분명하다. 그 다음 속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속도가 생명이야. 30등분법은 속도가 생명이다. 빠르게, 무조건 빠르게 쭉쭉쭉쭉 훑어주고 문제풀이 위주로. 앞에 작품 해설은 안 봐도 좋아. 책 표지에다가 적어. 표지에다 빨간색으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공부한 만큼 점수 나와. 실제로 공부 방법이 잘못됐거나 공부해도 안 나오네, 이거는 한계가 있는. 실제로 작년에는 90점이 1등급이었으니까 08 수능은 100점하고 똑같아. 근데 올해 공부 수능 쪽에 이렇게 간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표준 점수 차이가 20점 이상이나 나버려. 표준 점수 차이는 20점 이상이나 차이가 나서 우리 그 강남대상 학생들 상담의 주요 골자가 이거야. 선생님 저는 90점 1등급은 나와요. 93점. 이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도저히 여기서 안 오릅니다. 죽어도 안 올라요. 이런 얘기들을 해. 우리 학생들이. 이거는 공부량을 굉장히 늘려야 돼. 공부량 늘리기밖에 없어, 해법이. 90점에서 93점. 1등급은 나오는데 100점을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공부량 자체가 엄청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100점을 목표로 해야 됨에 있어서 꾸준히 열심히 해준다. 어차피 언어라는 건 완성이 없으니까. 다만 공부량을 재수생들은 시간 여유가 되기 때문에 늘릴 수 있다라는 거다. 30등분법을 착실하게 실천하고 5페이지 들어갑니다. 형광 사인펜 꺼내세요. 형광 사인펜을 꺼내. 공부하는 거는 아마 대나무 말이 뚫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자, 70점대인 애가 70점대에서 안 올라. 원래 공부했으면 올랐어. 근데 딱 막힐 때가 올 거야. 70점대에서 80점대로 넘어갈 때 막혀. 이게 85점일 수도 있고 80점일 수도 있지.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인식하는 단계라고. 그리고 슬럼프가 올 수도 있어. 자, 슬럼프가 왔다. 더 책상 위에 다가가서 공부해서 극복해야 돼. 이거 막혔어. 뚫어야 돼, 이거. 뚫어. 또 올라가. 이게 90점대. 또 벽에 부딪힐 거야. 이 80점대. 이게 넘어가면 또 올라가. 쭉 올라가. 순조롭게 올라가. 정직한 거야. 그러다 또 막혀, 이게. 이때 또 한 번 더 해야 돼, 이거. 뚫어가지고 공부량을 늘려서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공부량이 높아지면, 그리고 자기와 총정리야. 복습이 생명이다. 이런 얘기도 또 할 거야, 앞으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학기 초니까 1교시 끝나고 2교시 끝나고 3교시 끝나고 못했으면 점심 먹고 해서 한번 봐주고,
그리고 3시 40분에서 4시 반 사이에 가볍게 그날의 할당량을 해나가는 게 좋은데 현대시가 특히 취약한 학생은 현대시랑 병행해라. 고전시가가 취약한 학생은 고전시가랑 병행해라. 18종 문학잡서 어떤 것도 상관없다. 새로 사라는 뜻이 아니다. 집에 있는 문헌각, 디딤돌, 천재교육 어떤 것도 좋아. 일단 현대 고전 산문은 이 교재가 가장 좋다. 원래 생계 가장 좋은 거야. 고전시가도 좋고 다 좋은데 강남대성에서 그 방대한 양을 몇 년 동안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해왔으니까. 그런데 일단 이걸 학기 초에 만들어줬으니까 이건 의무적으로 하고. 근데 해라 하면 안 하는 학생들이 들어있어서 수업 때 좀 다루어 줄 거고 우리 대성학원에서 부교재를 만들어줄 때는 수업 때 다루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 일주일에 2시간이나 수업이 들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적은 시간이야. 목요일날 모의고사도 많고 화요일날도 들어있고 수요일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이래서 빠진다고 우리가 수업을. 논술이 있는 경우도 있고 4월달에 있어 총선이 수요일이야.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있고 원래고사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내가 그 50분 수업에 정말 아주 열심히 1년 동안 강의를 해도 그 선생님 동영상 프로그램이 20개가 넘는데 그 중에 4개밖에 못해 사실은. 4개 내지 5개밖에 못하고 그게 이제 언어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해나가는 게 가장 좋아. 자, 형광쌍이편을 꺼내서 설화 야담은 거의 안 나온다 원래. 딱 한 편 나왔군요. 17번 작품에 사복불원에다가 형광쌍이편을 칠한다. 사복불원에다가 형광쌍이편을 칠한다. 자, 그 다음에 설화야담 지나서 수필 폐관문학 지나서 가전체까지 지나도 안 나와. 고전산문은 소설이 주축이니까. 그러니까 막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거 빼고는 열심히 할 필요는 없어. 이 부분은. 자, 고전소설에서 1, 2, 3, 4, 5가 김시습의 금오신화인데 벌써 신라 때에서 지금 조선 때로 넘어가 버린 거야. 2번째 이생교장전이 2001년 수능에 나왔다. 형광쌍이편 칠한다. 지금부터 나온 건 형광쌍이편을 칠하자. 기출 검색을 해보자. 94 1차 지나서 01 수능. 자, 그랬더니 오른쪽에 9번 홍길동전, 10번 전우치전, 96 수능 0709 평가원 전우치전, 유충렬전, 06 수능 박시전, 0209 평가원, 임진록 0706 평가원, 최고운전 05 수능 9, 10, 11, 12, 13, 14번 작품까지 형광쌍이편을 칠해. 쭉 형광쌍이편을 칠해도 나왔던 거니까. 나왔던 것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출제된 작품이 2번 이상 나올 수 있다 없다. 출제되었던 것도 나온다. 사시남정기 수능에 2번이나 나왔어. 올해도 또 나왔잖아. 사시남정기 춘향전 2번 나왔다고. 평가원에 나온 것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사시남정기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 3번이나 나온 거야. 평가원까지. 따라서 90, 11, 12, 13, 14번 작품까지는 다 칠해두고 자, 그 다음에 19번에서 23번까지에다가 동물 우화 소설이라고 간단히 적어도 좋겠는데 20번 서동지전을 칠한다. 형광쌍이편을. 서동지전은 0506 평가원에 나왔군요. 0506 평가원에 나왔다. 서동지전. 동물 우화 소설도 한 번쯤 나올 거야. 자, 적어준다. 0506 평가원. 자, 동물 우화 소설 끝나고 나서 구운몽 형광쌍이편 김만중의 구운몽이 98 수능과 2006년 6월 평가원에 2번이나 나왔네요. 운영전입니다. 03년 12월 평가원입니다. 고2가 고3 올라가기 직전에 2005 예비수능이라고 명명이 된 건데 운영전도 칠합니다. 그 다음 27번 작품 사시남정기. 아, 이게 올해 수능에 나왔구나. 김만중 2000년 수능, 2008 수능, 05년 9월 평가원. 나온 게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증거야. 창성가미록 03 수능입니다. 칠하세요. 형광쌍이편을. 자, 6페이지로 넘어가서 숙향전입니다. 숙향전도 형광쌍이편 칠한다. 숙향전이 29번 작품 숙향전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0306 평가원과 2003년 6월 평가원과 0609 평가원에 2번이나 나왔네요. 2006년 9월 평가원에 2번이나 나왔다. 숙향전. 형광쌍이편을 칠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뒤에 작품들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작품들이야. 쭉 해서. 자, 그리고 2번째 권으로 넘어가지만 또 나왔던 거 검색을 해보면 저 뒤에 연암 박지원 특집이 있어. 그 중에 민홍전입니다. 4번 작품 민홍전에
공사공구 평가원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작품 양반전입니다. 94 2차 수능이야. 이 박지원이라는 거인을 수능에서는 단 한 차례밖에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대접이 소홀했다. 그래서 연암 박지원 특집을 넣어놨고 전부 다 정리를 해둬야 돼. 그 위에 그 46번 작품에 성진사전이라고 있지. 뒤에다가 이옥이라고 적고 이옥의 성진사전. 박지원 선생과 쌍벽을 이루는 18세기 한문 소설 작가인데 이렇게 적어놔. 공사수능에 심생전에서 이미 출제가 됐다. 자, 이거는 정리를 해두세요. 공사수능. 이옥의 심생전입니다. 그걸 하나 넣어준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권에서는 박지원 소설이 2편 나왔고 그러면 별로 안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판소리개 소설이 통째로 다 나왔습니다. 판소리개 소설로 가서 입력하자. 심청전입니다. 심청가 94 2차 수능 플러스 공사공육 평가원 2번이나 나왔고 흥보전입니다. 박타령 94 1차 수능과 박타령에다가 94 1차 수능 플러스 수공 박타령 흥보전에다 0309 평가원이라고 0309 평가원입니다. 자, 거기 박타령에 0309 평가원이라고 정리를 해주세요. 0309 평가원이다. 그 다음 별주부전 수궁가 수능에는 토별가라는 이름으로 나왔다. 2002 수능이라고 정리합니다. 2002 수능의 토별가야. 그 다음 춘향전 춘향가가 95 수능과 99 수능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 적벽가죠. 07 수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소리개 소설은 뭐 거의 2번 이상 다 나온 중요한 소설들이죠.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소설에서 나온 경우고 바로 밑에 수필평론이 있죠. 2번째 어우야담을 형광사인펜 칠한 다음에 수필평론의 2번째 작품에 어우야담에다가 97년 수능이라고 적습니다. 유몽인의 어우야담 중에 97 수능에 김인복전이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수능 문제는 책에다가도 이제 넣어놨는데 97 수능에 김인복전 체크한다. 그 다음 민속극으로 갑니다. 봉산탈춤에다가 형광사인펜 칠합니다. 봉산탈춤이 96 수능에 나왔죠. 96 수능에 나왔다. 형광사인펜을 역시 칠한다. 아, 그 다음 빠진 게 있다. 거기 수필평론의 8번째 작품 박지원의 일야구 도학입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 부분인데 거기 형광사인펜 칠하고 어우야담 밑에 8번째 작품이죠. 일야구 도학이에다가 0306 평가원이라고 칠합니다. 0306 평가원에 형광사인펜을 칠한다. 그 다음 11번째 작품에 도산 12곡 발이 있는데 요게 이제 2002 수능의 고전 시가에서 2002 수능 고전 시가에서 보기로 나왔습니다. 보기로. 그래서 언급이 분명히 중요한 데가 언급이 자세하게 돼 있는 게 도산 12곡 발이야. 역시 칠해둡니다. 일야구 도하기하고 도산 12곡 발까지. 자, 그래서 고전 산문도 워낙 방대하고 18종뿐만 아니라 재수생들은 이제 대체로 이거를 30등분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고, 자, 우리가 94 1차부터 기출을 탐색해 봤는데 나왔던 작품이 또 나온 사례도 제법 있기 때문에 1학기 때는 나왔던 작품을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명품 고전소설 일치월장에서 다 기출문제하고 평가원 문제는 강의를 하기는 해놨고, 여러분들은 이제 예상작품, 나올 수 있는 작품을 다른 색깔의 형광사인펜을 준비합니다. 예상작품은 이제 2학기 때 봐도 좋고 30등분을 통해서 봐도 좋다. 자, 옆작하고 바꿔. 지금부터 할 거는 중요작품, 총정리해야 될 중요작품을 정리합니다. 자, 빨간색 볼펜을 들고, 설화 야담은 근원 설화야 주로. 예를 들어서 네 번째 그 구토설화 이런 게 있잖아. 토끼 전에 근원 설화가 돼. 그래서 이건 실험평가 이런 데서는 보기로도 나오기는 했었어. 그래서 가볍게 내용을 알아두라는 거고, 6번 조신의 꿈은 구운몽의 기초가 기본이 되는 작품이니까 6번 조신의 꿈에다가 빨갛게 동그라미를 쳐둔다. 4번 구토설화는 읽어보면 알겠지만 토별과 수궁가의 근원설하고,
8번 망부석설화는 이제 정읍사하고도 연관이 좀 되죠, 나름대로. 박타는 처녀설화는 흥보가의 근원설화야. 11번 효녀지은설화는 심청전의 근원설화. 도미의 처가 이제 춘향전의 근원설화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가볍게 그냥 옛날 이야기 책에서 읽듯이 점검하는 것도 좋다. 중요한 작품은 이제 6번의 조신의 꿈 정도가 될 거다. 그 다음 수필 폐관문학으로 가서 고려시대 때 그 경설, 슬견설, 이옥설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는데 고전의 대작가 중에서 아직 수능에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한 분이 이규보하고 백호 임재야. 국문학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분들인데 수능에서는 아직 초대받지를 못했다. 백호 임재는 그 고전소설 쪽으로 가서 6번, 7번, 8번을 묶어봐. 오른쪽 위에 있다. 자, 6번의 원색몽유록, 7번의 화사, 8번의 수성지. 요게 임재 작품이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둬서 나올 수 있겠다. 중요한 작품이야. 6, 7, 8.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그 화환계, 이게 화사의 이제 처음 모태가 되는 작품이라서 화환계도 좀 어렵고 중요해요. 그래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 이규보 선생님은 수필 폐관문학의 경설 동그라미, 슬견설 동그라미, 이옥설, 그 다음에 가전체의 세 번째 국선생전이 있습니다. 국선생전까지 체크를 해도 이규보의 경설, 슬견설, 이옥설, 그리고 가전체 소설의 전신인데 거기 국선생전까지 100년 이상을 앞선 분이고, 이분이 쓴 동명왕편 서가 사실은 평가원에는 나왔습니다. 참고로 적는다. 동명왕편 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몽 이야기가 역사 속에 묻혀버릴 뻔했는데 이분이 동국 이상국집에서 한시로 펴내면서 이게 비문학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적으라는 겁니다. 문제 어려웠어요. 김부식의 진 삼국사기 표와 함께 04년 6월 평가원에 정말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 동명왕편서. 그러니까 이규보는 선생님하고 이름이 비슷하지. 굉장히 이름이 비슷해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국문학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대작가들이야. 근데 이 두 분은, 이규보 선생은 한시가 있고 백호 임재는 한시 플러스 시조가 있어. 그래서 고전시가 쪽에서도 아주 중요한 작가들이야. 참고로 써놔. 고전시가 쪽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규보하고 백호 임재 선생은 시조나 한시가 출제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시조 한시도 역시 출제가 안 됐다. 문 좀 닫아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작가들이니까 딱 해두고 공부를 해두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 빨간색으로 고전소설로 넘어갑니다.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또 출제될 가능성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작품은 만복사 저포기가 됩니다. 그래서 1번 작품 만복사 저포기를 빨갛게 동그라미를 칠합니다. 나올 작품이 가능성이 있다. 이생규 장전이 출제됐죠? 만복사 저포기를 체크해. 만복사 저포기를 1번 작품으로. 그 다음 임재 거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홍길동전부터 최고운전까지는 이게 이제 도수를 부린다거나 이 전쟁 군담 소설이라고, 그래서 참 많이 나왔네. 16번 최척전이 중요합니다. 16번에다 빨갛게 동그라미. 그리고 저 실전 문제에도 23, 24의 최척전. 조홍전은 이제 중요한데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물우화 소설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19번 장기전 하나 동그라미를 쳐둔다. 가치전, 두껍전, 황새결성도 작년에도 교육청에 나왔던 거야. 황새결성 이런 작품. 그래서 봐둬야겠지만. 그 다음에 25번 옥루몽 중요합니다. 옥루몽 옆에 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가 미상이라고도 하고 판본으로는 남영노 선생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03 수능에 조성기 선생의 창선가미록을 봤을 때 수능장 가서 처음 봤던 소설이고 고전소설에서 거의 말려버린 게 이 내용인데, 착한 행실을 드러내서 의리에 감복하도록 하는 기록 해가지고 유교적 덕목이 들어있는 소설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공부하다 보면 허생전 정도에서 졸수제 조성기 선생은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으나 배잔방이로 늙어 죽었고, 반개거사 유영원은 능히 군량미를 조달할 만한 인물이었으나 지금 바닷가에서 소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 속에서 아마 출제위원들이 허생전을 출제하려고 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허생전이 문제지마다 나오고 너무 유명하니까 허생전에 언급된 실명이야. 대성리학자라고. 그러니까 졸수제 조성기 선생이 쓴 창성가미록이 이제 공3 수능에 나와서 공3 수능은 이문구의 관촌론 수필과 함께 소설 때문에 거의 망했던 66만 명 중에 만점자가 단 한 명밖에 나오지 않은 엄청나게 어려운 소설. 120점 만점 중에 100점 정도가 1등급이었으니까 지금 100점짜리로 환산하면 84점 1등급 정도의 수능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84점 1등급이면 엄청나게 어려운 수능이지. 여러분들 08 수능 90점이 1등급이지. 90점 1등급도 어렵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6월 평가원처럼 84점 1등급이니까 얼마나 어려웠던 수능인지 알겠지. 이때 조성기 선생의 창성가미록이 이제 언급이 돼서 남용노 선생이 거의 또 중요한 인물이다. 거의 대응되는 대성리학자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정리를 해두고 이거는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 배잔방이로 늙어 죽었다라는 건 벼슬하지 않은 선비 이런 뜻이야. 포의 지사야. 벼슬하지 않은 선비야. 거기 창성가미록에다가 정리해도 허생전의 실명으로 나와. 등장인물로. 박지원의 허생이 이완대장에게 임무를 천거하잖아. 그때 조성기 선생하고 반기거사 유영훈을 추천하거든.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라고. 벼슬하지 않은 사람. 구운몽에서는 배잔방이 대신에 이제 뭐 하남 땅 배옷 입은 선비라 이렇게 나오고 혹은 배옷 입은 선비나 포위지사 이런 뜻으로 나오는데 벼슬하지 않은 사람의 대요법이야. 대요법이라고도 써둔다. 벼슬하지 않은 사람. 대요법이야. 배잔방이로 늙어 죽었다. 포위지사. 허생전의 실존 인물이야. 졸수제 조성기 선생님. 그러니까 창성가미록이 아예 막 생판, 낯선 이런 작품이 아니라 실제로 사시남정기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작품이야. 창성가미록은. 우리 학생들만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래. 이 이외에도 아주 중요한 작품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작품을 안 들어봤겠지만 완월회맹년, 현시양웅 쌍림기 이런 작품들이 이제 출제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이화정연 이런 작품은 그 소설 한 권이 막 257권 이런 정도 막 350권 이래요. 이런 작품은 1964년 창경궁 낙선제에서 창경궁 건물에 낙선제라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통째로 소설이 통째로 이 낙선제에서 발견이 되었어. 중국 소설인 줄 알았는데 이 학자들이 알아본 결과 중국에는 없어. 저런 소설이. 이런 소설이야. 이런 소설. 자, 며느리가 들어와서 소설을 쓰다가 죽으면서 며느라기야 나 대신 써줘 하면서 죽어. 그리고 며느라기가 쓰다가 또 얘야 나 대신 써줘 이렇게 또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소설이야. 대를 이어서 여자들이 이거를 컴퓨터 작업을 해갖고 입력을 해서 현대어로 다 번역을 하면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가 16권짜리가 있잖아. 그거보다 더 방대해. 양이. 박경리 선생님이나 박완서 선생님의 문체하고 비슷해. 우리 애들이 나한테 와서 왜 우리나라는 삼국지나 수호지 이런 대작장편이 없습니까? 있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석박사 논문이 나온다고. 이제. 이거는 이제 18종 문학교과서에 들어가 있어. 일부가. 대중으로 읽을 만한 책으로도 일부분이 나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될 때 이런 게 이제 대중화가 될 거고 이런 데 목록을 올릴 거야. 진짜 엄청난 소설들이야. 대를 이어서 쓰고 그 문체는 이제 여성들의 섬세한 필치, 일대기, 완전 가문 소설 이런 방대한 양이라고. 지금 이제 연구가 지금 진행 중인 그런 덜 알려진 소설인데 소설이 가장 인기 있는 장르였다고. 실제로 조선시대 내내. 하여간 참고로 완월해맹년 이거는 18종 문학 교과서에 있으니까 참고로 써놔. 낙선제본 문고라고 한다. 창경궁 낙선제의 완전 통째로 소설책이었다. 그 흥분, 그걸 발견했을 때의 흥분, 그리고 중국 거였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실망, 다시 중국을 다 뒤졌는데 없어. 우리나라 거라는 다시 놀라운 사실. 그리고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인 것. 소설은 무궁무진하다. 사실은. 자, 창성가미록 참고로 언급했고, 그래서 그 이옥의 심생전도 언급했고, 그래서 5페이지, 6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나올 거를 한번 탐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공부할 거를 정리해 준 거지. 거기 옥루몽 25번 작품 옥루몽도 별표 쳐두고 남영루 선생 거야. 태석 모의고사에도 뭐 몇 번 나오고 이랬는데 언제든지 출제 가능하다. 그래서 그 실전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되겠다. 자, 6페이지로 가서요. 30번 작품 채봉감별곡 아주 중요하다. 채봉감별곡. 자, 배비장전 중요하다. 33번 작품. 그 다음에 장화홍련전 중요하다. 장화홍련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니라 2권에 있겠지만 주생전 중요하다. 주생전, 이춘풍전, 기막공전, 옹고집전 체크하라. 주생전, 이춘풍전, 기막공전, 옹고집전. 그 다음에 설공찬전도 체크하라. 설공찬전. 설공찬전. 그 다음 연암 박지원 특집을 통째로 체크하라. 연암 박지원 특집 다. 전부 다 공부해야 된다. 판소리계 소설도 이미 나왔다 하더라도 다 봐야 돼. 예덕선생전이나 광문자전, 민홍전, 김신선전 이런 건 다 봐야 돼. 호질. 그 다음에 수필평론에서 가서 조친문 빨갛게 동그라미 7번 작품 조친문과 9번 작품 동명일기 그 다음에 12번 작품 서포만필 체크하라. 그 다음 민속곡으로 내려가라. 꼭두각시노름 꼭두각시노름 체크하라. 민속곡의 꼭두각시노름 조친문하고 동명일기와 서포만필 이런 것들은 다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수능 직전에는 지금 시간이 있을 때니까 이렇게 많은 양을 정해준 거고 수능 직전에는 나왔던 거라든가 이런 작품을 보고 들어가라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30등분을 좀 착실하게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7페이지에는 매달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 그런데 시간이 없으면 안 읽어도 좋아. 이거는 그냥 일단 문제 위주로 푸는 게 좋겠다. 22쪽으로 가세요. 22쪽에 온달전을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달전. 소설은 아직도 굉장히 무궁무진해. 규장각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현대화 작업이 겨우 진행 중인 그런 경우가 있고 정약용이 500여 권 넘게 쓴 그 대저술도 번역이 아직도 안 되어 있어. 지금도 번역 중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양인데 그런 거를 이제 현대인들이 배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되겠다. 자, 바보 온달. 온달전. 바보 온달과 평광공주. 보통 우리가 이제 그냥 학문 용어에 비슷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보 온달 콤플렉스다. 우리 남자들의 무의식 속에는 평강공주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주기를 소망하는 거야. 나는 지금 삐꼬지만 나를 누가 알아봐주고 잘 지도해줄 평강공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지. 똑같은 콤플렉스가 여자들한테도 있는데 그게 뭐야? 공지 콤플렉스라고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이제 뭐 세계적인 어떤 명칭인데 신데렐라의 영향을 받은 적이 없지만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인류의 공통적인 집단 무의식이야.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흔적이 전혀 없어. 영향받은 흔적이 없지만 어쨌거나 콩쥐팥쥐는 전 세계적으로 발견이 돼. 유사한 이야기가. 따라서 바보 온달 이야기도 있듯이 콩쥐 이야기도 있으니까 참고로 그냥 써도 바보 온달 콤플렉스와 콩쥐 콤플렉스. 이거하고 유사한 게 무왕의 서동요라고. 얼라리 꼴라리 선화공주님은 남그스지 열어두고 밭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가다. 이것도 선화공주의 도움을 입은 거잖아. 가장 후대의 장면이 뭐야? 선녀와 나무꾼이야. 안 되니까 이제 여자 옷이라도 훔쳐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바보 온달 콤플렉스의 가장 후대의 장면이야. 선녀와 나무꾼. 그러니까 이게 한 작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얘들아. 끝없이 이어지는 어떤 우리 남성들의 집단 무의식적인. 그래서 장가를 잘 가야 돼. 여러분들이. 장가를 잘 가야 되고 구원의 여인상이 있을 거라는 거야. 또 말탄 왕자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게 무의식 깊은 곳에 남아있는데 일단 내가 바로서야 평강공주나 말탄 왕자님도 바로 설 거니까 나부터 열심히 좀 닦아가자. 자, 여기선 별로 안 틀려요. 3번 문제 하나 정도 가볍게 알아두고 4번 문제 약간 조심하면 되는데 이 온달전은 가볍게 한번 읽고 풀자라는 입장으로 넣어놓은 거다. 참고로 서동요, 선녀와 나무꾼 이런 건 적어두는 게 좋아. 여러분들이. 바보 온달 콤플렉스는 알아두는 것도 좋겠다. 보기를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어. 그런 거. 자, 들어가자.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 사람이다. 평강왕 때 사람이다.
얼굴은 웃음직하게 못났으나 마음씨는 고왔다. 자, 이건 텔링이야. 이 한 문장은 말하기야. 인물의 외양과 외모와 성격 직접 제시. 텔링. 말하기. 그 120명 이상 조사한 숙제 중에는 3번 문제 정도를 상대적으로 많이 틀렸어. 그래서 3번 문제에다가 조그만하게 별표를 쳐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1년 전 대상학원 학생들이 숙제 다 냈거든, 이거. 숙제를 다 내서 내가 조사한 걸로 이제 문제에다 별표를 쳐놨는데 8번 문제는 되게 많이 틀렸어요. 바로 뒤에 25쪽에 8번 문제에는 문제의 별표가 있지. 그러니까 정답률이 60%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야. 40% 이상은 틀린 문제라고. 그래서 8번 이런 데다가 넣어놓은 거야. 1, 2, 3, 4, 5번 중에는 3번이 좀 중요하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노상 밥을 빌어 모친을 봉양하며 해진적삼에 헐어빠진 신발로 시정 사이를 왕래하니. 시정. 사람들이 지목하여 우온달이라 하였다. 바보 온달이라 하였다. 평광왕의 어린 딸 아이가 울기를 좋아하니 농담으로. 자, 인물 소개가 여기까지 있었다. 인물 온달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요. 내가 노상 울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자란 다음에도 반드시 사대부의 아내 노릇은 못할 것이니 우온달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야 마땅하겠다 하며 마냥 그렇게 말했어. 자, 이게 이제 시가 된 거지. 말이 시가 되어서 그녀의 나이 16세가 되자 16세 상부의 고씨에게, 고구려잖아. 그러니까 고씨가 주축이 되는 성씨야. 고구려는 고씨에게 출가시키려고 하니 공주는 아래대. 어디 여학생들 몇 살이냐 니네 지금? 20살? 할머니네 얘한테 비하면. 고전에서는 이 16살이 딱 시집갈 나이야. 그래서 28 청춘인 거야. 춘향이, 심청이 다 16세 시집가잖아. 니네는 이제 시대가 더 지나서 그러겠지. 16이다. 16이면 중학생이야 요즘. 고씨에게 출가시키려 하니 공주는 아래대. 근데 태어나자마자 한 살은 그건 맞는 명칭이 맞는 나이야.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잖아. 그것도 한 살로 쳐준 거야. 이미. 그러니까 뭐 천주교에서 낙태 금지하고 이런 운동 펼치잖아. 그거하고 같은 이치로 우리 조상들은 엄마 뱃속에 한 달 때부터 이미 생명체를 가진 존재. 그런 게 들어 있었던 거라고 사실은. 그래서 20살. 대왕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무슨 까닭으로 말씀을 고치십니까? 보통 사람도 필부, 우부, 초동급부, 장삼이사. 필부도 시건하지 않아. 시건이라는 단어는 알아도 시건하지 않는데 하물며 임금님이시옵니다. 지존이시옵니다. 그러므로 왕된 자는 왕노릇하는 사람은 농담이 없다 하였습니다. 밑줄 지금 대왕의 명령은 그릇된 것이니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에 평강공주의 성격이 드러나지 대화를 통해 드러난 걸 우리는 쇼잉이라고 해. 보여주기. 자, 평강공주의 강직함. 평강공주는 주체적 삶을 살려 한다. 주체적 삶을 살려함. 강직한 인물 평강공주. 그러니까 왕이 화나죠. 아버지가. 왕은 노하며 내가 나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면 단연코 내 딸이 될 수 없다. 같이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호적 파가라. 나가. 내 갈 대로 가라. 자, 왕도 이제 딸아이가 말 안 들으니까 고하였다. 자, 그냥 나가면 좋은데 여자들은 어떻게 나가? 값진 폐물 수십 개를 팔목에 차고 이미 살림미처는 다 준비해서 나가요. 서동요의 선화공주도 막 금을 훔쳐다가 가지고 나가지. 어머니가 줬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자, 재물이 많아도 이제 삐꼬들은 활용을 못하는데 평강공주는 워낙 지혜로운 여자니까. 궁중을 나와 혼자 가다가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 온달의 집을 물어 바로 그 집에 당도하여 앞 못 보는 늙은 어머니를 보고 앞에 가까이 가서 절하며 그 아들의 행방을 물으니 온달의 노모는 우리 아들이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어 귀인과 귀한 사람 평강공주와 가까이 할 자격이 못 되는데 지금 그대의 냄새를 맡아보니 향취가 이상하고 그대의 손목을 잡아보니 부드럽기가 솜과 같소. 자, 귀족이야. 밑줄 반드시 천하의 귀인일 터인데 누구의 꼬임을 입어 여기에 왔소. 자, 노모의 성격이 나와. 노모의 성격은 자, 신분 차이를 이유로 이제 공주의 뜻을 거절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사리분별이 분명한 인물이야. 신분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누구의 꼬임을 입어서 우리를 놀리는 거다 이런 쪽으로 생각한 거지. 어머니는 사리분별이 분명하신 분이야. 우리 아들은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산으로 느티나무 껍질을 먹기로 가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아니하오 하였다. 공주는 나가 산 아래에 당도하여 온달이 느티나무 껍질을 지고 오는 것을 보고 그와 더불어 속사정을 말하니 온달은 성내며
빗줄 이는 어린 여자의 행동이 아니다. 반드시 사람이 아니고 여우나 귀신일 것이니. 자, 여우나 귀신 세목걸쳐. 그러니까 바보 온달도 바보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사리 판단을 하는 인물이잖아. 여기서는 가난해서 비천해서 그런 거지. 또 여우지, 또 백녀시지, 귀신이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이 상식적으로 통념상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 나를 박해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돌아보지 않으면 바로 가버렸어요. 자, 4번 문제 보자. 다 밑줄 친 니은과 같은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근본 원인. 왜 온달이 거절하고 갔을까? 1. 공주의 행실 안 나와. 제시문이 없어. 공주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것도 안 나오고. 신분 차이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야.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통념, 일반적인 생각에 어긋난 공주의 행동 때문에 그래. 어린 여자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야. 어린 여자 행동이라면 사실은 여우나 귀신일 거고. 그래서 3번밖에 없다. 4번 성격 아직 모르고 자신의 운명을 거역할 수 없다.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신분 차이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어머니하고 이제 온달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야. 자, 또 제시문. 공주는 홀로 돌아와 그 집 살인문 밖에서 잤대.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아닌 거지. 자, 노숙을 한 거야. 살인문 밖에서 자고. 자신의 의지가 강함을 이제 이렇게 보인 거지. 다음날 아침에 다시 들어가 보좌와 더불어 자세히 말을 하니 온달은 의아하여 결정을 못하고 진짜 같네 뭐 이러면서 결정 못하니까 어머니가 다시 한 번 더 어른이니까 우리 아들이 지극히 천하여 천하다 세목골 치고 귀인의 배필이 될 수 없고 우리 집이 지극히 가난하여도 세목골 치고 귀인의 살 곳이 못 돼요. 자, 노모는 사리분별이 분명한 인물이라고. 그런데 이제 공주가 재차 설득하죠. 옛사람의 말에 한 말 곡식도 극히 적은 양이지만 방아를 찧을 수 있습니다. 한자의 배도 극히 적은 양이지만 재봉할 수 있는 법입니다. 즉 적은 양이라고 써두면 조건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고 있는 거지. 즉 5번 문제 문맥이다. 5번 문제 문맥. 재물에 대한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사람의 일은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가난해도 이 조건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맞으면 의지만 있고 뜻이 있다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설득을 한 거지. 평강공주 입장의 설득이니까 3번으로 가야겠지. 최소한의 재물 오래 사귀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디귿에 한말곡식도 적은 양이지만 한자의 배도 지극히 소량이지만 적은 길이지만 배 재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어찌 반드시 부귀한 뒤에야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가졌던 폐물을 팔아서 집과 밭을 사고 노비도 사고 소와 말도 사고 물건들을 사서 자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살림을 두루 갖춥니다. 처음 말을 사들일 적에 공주는 온달에게 자 공주가 보통 인물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장면. 아무쪼록 장사꾼의 말은 사지 말고 국마가 자 국마 국가에서 기르는 말이니까 혈통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 병들고 여유여서 버림을 당한 것만을 가려서 사오세요. 즉 적은 비용으로 좋은 말을 사는 공주의 지혜가 있다. 적은 돈으로 좋은 말을 사는 거야. 부탁함으로 온달은 그의 말대로 하니 공주는 착실히 사육하여 그 말이 날로 살찌고 장대하여졌다. 따라서 겉모습 외양은 병들고 여인 말이야. 그런데 본바탕은 그러니까 빗대서 온달은 겉모양은 바보야 바보. 겉모양은 뭐야? 여기 병들고 여인 말이지. 그러니까 본바탕은 온달도 훌륭한 자질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자 병들고 여유여에다가 세목골 쳐. 그러니까 이 말 역시 바보 온달하고 외양은 그래. 외양이라고 적고 외양은 바보 온달하고 비슷한 말인데 착실히 사육하여 그 말이 날로 살찌고 장대해졌어. 따라서 바탕은 좋았다. 고구려가 항상 봄 3월 3일에 낭낭벌에 모여 사냥하고 잡힌 그 돼지 사슴으로 하늘 및 산천의 신에게 제사함으로 그날이 되면 왕이 사냥 나오고 여러 신하 및 오부의 병정이 다 따르게 된다. 이때 온달은 자기가 기른 말을 타고 수행하는데 그 말의 달림이 밑줄 말의 달림이 항상 다른 말보다 앞서 좋은 말이니까 잡은 것도 많아서 다른 사람은 그와 같이 하는 자가 없으므로 왕이 이제 불러오라고 했어. 이름 뭐냐? 성명을 물었어. 바보 온달입니다. 이상하네. 그 온달이 요 온달인가? 이랬겠지 뭐. 그냥 기특하게 여기는 정도. 때마침 후주 무제가 군사를 출동하여 요동을 쳤어요. 요동을 침범했다. 중국의 먼 동쪽이다.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배산어들에서 마주쳐 싸우는데 온달이 선봉이 되었다. 온달 동그라미. 선봉이 가장 중요해. 기세를 딱 잡아버려야 돼.
날랜 격투로 적군 수십여 명을 베니 모든 군사가 승세를 타서 들이쳐 크게 이겼다. 공을 논할 적에 온달로서 제일이라 하지 않는 자 없으므로 왕은 감탄하며 너는 내 아들이다. 사위다. 자, 되게 중요한 장면이야. 갈등 해소 장면. 이제 인정을 한 거지. 그냥 사냥만 많이 했다라는 건 그냥 기특하게 여기는 정도고 클라이맥스야. 극적인 장면이지. 드디어 인정했지. 내 사위다. 하고 예를 갖추어 맞아들인 다음 벼슬을 내려서 자 예를 갖추어 맞아들였다고 내버려 두다가 공주의 남편인데 대형으로 삼으니 이로 인해 은총과 영화가 더욱 거룩하고 위엄과 권세가 달로 성하였다. 그래서 온달이 이제 정식으로 왕족의 일원이 된 거죠. 일단 양강왕이 즉위하자 온달은 아래기를 신라가 우리 한복의 땅을 짝에서 저희들의 군현을 만들었으므로 백성이 원통이 여겨 항상 조국 고구려를 잊지 않고 있으니 원컨대 대왕은 저더러 어리석다 마시고 군사를 내주시면 한 번 걸음에 반드시 우리 땅을 되찾겠습니다고 하니 왕은 허락하였다. 빗줄 온달은 출전할 적에 맹세하되 계리면 중령의 서편 땅을 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 라고 약속했어. 하고 드디어 길을 떠나 신라군과 아차성 아래에서 싸우다가 아차 흐르는 화살에 맞아 길에서 쓰러진 거죠. 그를 장사하려 하는데 빗줄 관이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충이라는 덕목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 황진이를 사모하던 총각이 상사병으로 죽었을 때도 황진이 집 앞을 떠날 때 관이 안 움직였다는 그런 전설이 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아마 그 워낙 강렬한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도 드러나는 모양이다. 어쨌거나 온달의 강한 애국심이야. 이 부분. 관이 움직이지 않아. 살아서 약속한 게 그거잖아. 돌아오지 않겠다. 공주가 와서 이제 관을 어루만지며 황진이가 아마 그 황진이 속옷을 아마 이렇게 해줘서 관이 움직였다 그런 전설이 있죠. 죽고 삶이 결정 났으니 돌아갈지어다. 따라서 슬프지만 담담히 수용해야 한다. 이게 생사관이야. 슬프지만 담담히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적어도 생사관이 삶과 죽음이 결정 났으니 돌아가야 합니다. 하니 드디어 관이 들려서 장사하였다. 대왕은 듣고 애통해 합니다. 1번 문제 사건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은 다시 의식적으로 1번에 볼 수 없는 것에다가 이렇게 X, 2번 적절하지 않은 것에다가 X. 그러니까 부정형 질문은 무조건 X를 해. 3번은 적용할 수 있는 속담에 대한 동그라미. 긍정 아니면 부정형 질문밖에 없으니까 애초부터 이렇게 해야 실수가 현저히 줄어든다. 1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볼 수 없는 것. 1. 자, 평강왕은 딸을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는 농담을 여러 차례 하죠. 이게 말이 씨된다야. 그래서 1번에 보기 1에다가 3번에 1로 연결해. 말이 씨된다. 이 말이 씨된다가 바로 예언적 성격이야. 그러니까 고3인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재수해야 될 것 같아.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하면 되게 혼나, 선생님한테. 되게 혼난다. 말이 씨되는 그런 경우를 봐왔기 때문에 그래. 항상 긍정적으로. 끝. 고3으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재수해서 완성하겠다 이런 마음이어야 돼. 말이 씨된다. 이 공주는 아버지의 결혼 명령 거부합니다. 중심사건이죠. 공주는 궁중에서 쫓겨납니다. 중심사건이죠. 공주는 온달을 도와 공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사이다. 드디어 정식 사이가 된 거니까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온달이 여러 공을 세우고 마지막에 이제 죽었다 정도가 중요하겠지. 5번처럼 왕이 슬퍼해. 이 왕은 평강왕도 아니잖아. 사실은 누구 왕이야? 양광왕이지. 그러니까 왕은 온달의 죽음을 전해 듣고 매우 슬퍼하였다. 이 부분은 마지막 문장에 약간 마지막 문장 애통해하였다. 이게 중심사건은 아니지. 그래서 1번 답을 오로 하자. 2번 평강공주는 어떤 인물?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것으로 봐서 당돌한 여자야. 2번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 적극적인 여인상이야. 3번 온달이 함께 살기를 거부했어.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걸 보면 집념도 강해. 자, 2번, 3번, 1번 다 유사하고 말을 사들여 온달을 돕는 과정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야. 비범한 안목을 가졌다. 남편이 죽었는데도 매우 초연한 모습을 보인 것까지 맞아. 초연한 모습을 보이니 X 비정한 여자다가 아니라 감정절제지. 감정절제. 이미 왕족이고 공주 입장이니까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사이다 이런 거지. 3번 하나 작은 별표 치라고 그랬고 1번 말이 씨된다. 예언적 성격이고 2, 4, 5를 묶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한 말은 3년가.
듣기 싫은 말 하지 마라 이런 얘기지. 들은 말은 또 백년가 잊을 수가 없고. 말 조심해라야. 곰은 쓸개 때문에 죽어. 곰 쓸개. 사람은 혀 때문에 죽어. 새치어가 사람 잡는다야. 그래서 2, 4, 5는 묶어서 말 조심이고. 3번 자식 둔 사람은 도둑놈 보고 흉보지 마라. 즉 자기 자식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의미겠지. 1번 말이 씨된다 예언적 성격입니다. 자, 4번은 아까 3번으로 풀었고요. 5번도 3번으로 풀었습니다. 첫날 수업에서 조신소라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30등 문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자 여러분 모두 대성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